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오후 10시 2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21,300, 400달러 정도 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저녁에 6시쯤이죠. 이때 바이낸스 기준으로 21,100달러 전저점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반등 중에 있는데 여전히 뭐 큰 의미가 있는 이런 반등도 아니고 뭔가 또 아래로 크게 뚫려버릴 만한 그런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요 구간 지금 뭐 매직 구간일 수도 있겠죠. 1차 매직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현금 100%면요. 지금 정도면 매수는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현금 100%라고 해서 이제 떨어져라 떨어져라 아싸 좋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플랜이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본인만의 이제 전략이나든지 뭐 나는 이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들어가겠다.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들로 봤을 때 나의 매수 포인트 가격대는 이 구간이다.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 뭐 2만 달러 깨지고 뭐 15,000달러 깨지고 10,000달러가 깨져도 매수를 못 하실 거예요, 다들. 그래서 좀 그런 기준들을 좀 세우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트가 하락하는 거 말고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상승 반전 포인트가 이제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건 좋아. 근데 그런 기준들이 뭐냐는 거죠. 본인만의 기준들이. 기준 없이 그냥 현금 100%인데 나 현금화 잘 해놨으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마냥 바라는 그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상승장에 운 좋게 들어와가지고 아무 코인을 이렇게 사놓고 그냥 오르니까 좋다 익절 계획 없이 그냥 계속 오르네 아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도 마찬가지 상승장도 마찬가지 하락장 때는 언제 매수를 할까 계획을 세우고 상승 때는 이제 매도를 계획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좀 공포 분위기의 장세죠. 요 며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뭐냐면 우리가 왜 루나가 이제 100달러에서 거의 이제 마이너스 99.9%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그거는 진짜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굉장히 좀 함축적인 그 하락을 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망해가는 루나 그 진짜 현실 조각이 되어 가던 루나도 바닥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0.05개인가요? 0.5개 1, 0.000001 요 가격이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루나도 바닥은 있었고 반등을 했고 그 바닥에서 주었으면은 단기간에 100배 먹는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 뭐 상패가 될 일은 없겠죠? 없을 테니까 비트도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결국 바닥은 있을 거고 내가 그렇다면 이제 다음 뭐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믿는다면 매수를 좀 계획적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죠.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오늘 하락이 짙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 쪽 관련해가지고 디파이 플랫폼 쪽 관련해서 이제 청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봤더니 어 지금 이더리움 매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손실 상태인 이더리움 주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022년 초반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굉장히 좀 이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냐면 지금 보시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딱 지금 이쯤 1100이면은 대략 이쯤 거의 21년 완전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 주까지 다 반납하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쭉 당겨 보시면은 사실상 17년, 18년 요때 그러니까 저번 사이클 고점
이 구간도 깨진 거죠.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고, 이게 어느 정도 또 체감을 하기 위해서 보면요,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급락을 최근 한 달 정도 구간을 두고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단가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로 한 150 하나요? 150만원 정도 하나요? 왜냐면 18년 사이클에 이더리움 저 전고점이 거의 한 250만원까지 갔었고,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18년 10월에 정확하게 거의 9만원대까지도 갔었던 걸로 기억하죠. 8만원대였나요? 9만원대? 그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더리 막 500만원 찍히고 이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100, 뭐 한 50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으로 지금 회귀가 됐죠.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와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결국은 사이클을 잘 타시면 돼요. 사이클 잘 타시면 되고, 이런 사이클에 타서 팔고 다시 사서 팔고, 이게 말은 쉽긴 하죠 사실. 말은 쉽긴 한데, 그러니까 욕심을 좀 절제하시면 돼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떨어질 때, 하락할 때 들어갈 고민하고, 올라갈 때 매도 판매할 고민하고. 이게 뭐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하락한 배경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주 연속 하락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주 연속 하락인가요? 와우.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이제 또 반등하겠지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계속 이제 이 정도면 반등 한번 해야죠. 반등 한번 해야죠. 계속 하다가 벌써 이렇게 11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징하다 라는 좀 소리가 나오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월 반등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소심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채굴 가격 그 뭐라 해야 될까, 마진 남는 게 대략 한 28,000, 3만 요 정도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자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게 되게 진짜 저번 사이클이랑 패턴이 똑같아요. 이제 계속 안 팔고 있다가 어느 가격 임계점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매도가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고, 지금 계속 또 매도 압력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진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메이투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메이투라고 한창 작년이죠. 작년 이제 막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메이투라는 이제 중국 쪽 관련 기업인데, 이제 그 뷰티였나요? 뷰티 관련 기업인데, 얘네들이 이제 나름 이제 기관 투자라고 해서 이제 또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호재로 좀 쓰였었는데,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하락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좀 쫓겨나듯이 이제 그 반납하고 좀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청산을 간신히 면하고 이렇게 조금 매도를 하고 도망간 거죠, 사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자료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퍼블릭 컴퍼니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단일 기업으로는 이제 좀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 말고요, 그레스케일 이런 거 말고 단순 이제 기업 보유 비트 현황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테슬라, 그리고 뭐 스퀘어 있었죠.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갤럭시 디지털, 뭐 넥슨도 좀 물렸죠. 넥슨 평단이 48,000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뭐 보시면 여기 메이투가 여기 있죠. 15위에 랭크 되어 있었던, 이게 자료가 작년 10월 거여가지고 조금 지났는데, 이게 그때 당시 메이투라는 이 회사도 비트코인을 좀 많이 샀었죠. 여기에 뭐 엘살바도르 이런 데들도 많이 들어왔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나름 몇백 개, 몇천 개, 뭐 몇만 개, 몇십만 개를 이렇게 사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다 기관 투자인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상승장 때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큰 자금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팍팍팍팍 오르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하락장 때 특히 어떤 그 딱 특정 그 가격대 라인이 무너지는, 정말 그 어제 표현했지만 그 물잔에 그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탁 깨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적으로는 28,000, 뭐 3만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가격이 깨지는 순간에는 이런 기관 자금들이 오히려 되게 좀 시장이 위협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도 압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금인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회사들 말고 이제 실제 이제 크립토 쪽에서, 크립토 씬에서 실제 좀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던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알고만 있지, 이런 회사들 네이밍을 알고만 있지 얘네들이 뭐 어떻게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 이제 3에로 캐피털 같은 이제 얘들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VC로 많이 활동을 하죠. 근데 이제 VC 하면서 실제로 얘네들도 디파이 쪽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더리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뭐 1700개부터 해가지고 뭐 3300개, 뭐 또 2600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산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버틴 거겠죠. 이더리움이 뭐 설마 뭐 1000달러까지 오겠어? 이런 느낌으로 버텼던 것 같은데, 실제로 와버렸죠. 와가지고 이제 좀 많이 날려먹었고, 굉장히 많이 날려먹었죠.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남아있는 돈이라도 좀 이렇게 빼기 위해서, 청산을 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5만 개를 뭐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얘네들도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좀 이제 와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디파이를 통해서 레버리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은 되게 싸게 했죠. 보니까 대략 이제 뭐 1000달러 청산이니까 굉장히 좀 저점에서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가격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런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그 시점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큰 돈들이 좀 이제는 위협적으로 다시 리턴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오지 않았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털렸죠. 이거 말고도, 여기 말고도 뭐 3에로 캐피털이라든지 뭐 해시드도 굉장히 많이 털렸죠. 해시드 같은 이제 VC들도 다 얘들이 이제 뭐 같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시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다 투자할 거기 때문에 걔네들로 분명히 털렸을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런 셀시우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뱅크런을 사실상 지금 당했다고 좀 이제 입장 표명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임계점을 너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큰 돈을 운영을 하던 기업들마저 지금 줄청산이 나고 좀 시장에 있어서 어렵다,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우리의 이 대장답게 안전하다, 우리는 마진콜 발생 가능성이 없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또 여기서 만약에 좀 궁지에 몰린다 라고 해도 추가 담보를 넣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 평당 같은 경우는 3800달러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단을 한참 좀 내려왔죠. 내려와서 사실상 지금 사더라도 이런 큰 기관 자금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싸게 사는 가격이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똑같아요. 그 상승장 때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락장 때도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이제 좀 좋은 매수 타점을 놓치는 거는 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게 그래요. 진짜 이게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떠냐면, 이렇게 막상 이제 뭐 대략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1000달러에 매수를 이렇게 걸어놔. 그러면은, 아니다 뭐 2만 달러? 2만 달러에 매수를 이렇게 걸어놔. 그러면 아까만 해도 2만 100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되겠다. 지금 2만 달러 매수를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면 이제 내 건 체결이 안 되고 다시 올라가잖아. 그럼 아 그거 아까 체결할 걸.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럴 때 진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드의 50%를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뭐 시드의 1% 내지는 뭐 진짜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0.1%라도 좋으니까, 뭐 내가 100만원 뭐 1000만원을 굴려 그러면은 뭐 만원 1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그냥 매수해보세요. 그게 습관이고, 또 이제 이게 버릇이 되면은 좀씩 하게 되니까, 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뭐 좋지는 않죠. 좋지 않은데 또 상승장은 올 거예요. 올 거고, 왜냐면은 결국에 탐욕으로 이제 굴러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우상향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온다면 또 이 시장으로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고,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시드를 10배, 100배, 몇백 배까지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꼭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들에 좀 최대한 몸을 잘 사리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공부를 하고, 좋은 기회를 잡고 또 그런 이제 성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고, 이제 좀 따가 이제 새벽에 그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좀 시장이 이제 굉장히 변동이 이제 있을 텐데, 어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다들 보시겠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좀 계획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제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어쨌든 코인만 하니까 다른 시장을 사실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조금 이제 되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느낌일 텐데,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이렇게 하락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부동산, 주식, 코인 이렇게 있으면은, 주식이랑 코인이 되게 빠르게 먼저 하락을 한 거고, 부동산은 지금 하락을 이제 곧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을,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 시장의 특성상 이제 상승도 조금 더 느리게 늦게 오고 하락도 조금 더 늦게 오는 거죠. 또 되게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 시점이 온다면, 그 시장의 시점에 그 시장의 시점이 진짜 좀 하락하는 그, 그 바닥의 지점 아닐까? 좀 그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식과 뭐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뭐 코인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 이미. 근데 부동산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도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만약에 이제 바닥을 찍으러 간다 그러면은, 이미 그때는 코인이랑 주식은 지금보다 더 저점일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언제든 그런 좋은 의견들, 관점들 공유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제 진짜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현금화 다 좀 해두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채널보다는.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 좀 좋은 지금 그 입지를 잘 선점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잘 전략을 잘 짜시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5천만 원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시드 모으는 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잘 모아 오시고 아직 그 시드로는 매수를 하지 않을게요. 않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조금 저는 더 하락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드로는 제 이제 시드 중에서 조금 일부는 이제 슬슬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 하락을 즐길 수 있는 그 포지션에서 잘 이렇게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